인플레이션 서바이벌 물가 4% 시대 전략 투자 힌트 모바일 마이크로 러닝 코스에 등록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코스 소개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은 우리 생활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4% 시대를 대비하여 지금의 경제 상황을 이해하고 현명한 소비와 투자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개인의 자산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 코스는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성장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의 목표와 특징입니다. 본 강의의 목표는 물가 4% 시대를 대비하여 경제적 압박 속에서 전략과 투자 전략을 통해 효과적으로 자산을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강의의 특징은 모바일 마이크로 러닝 방식입니다. 바쁜 현대인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15분 내외의 짧고 핵심적인 강의로 구성하였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즉각적인 적용 가능성입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닌 실제 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왜 이 강의를 들어야 할까요? 첫째, 물가 4% 시대를 대비하여 경제 변화와 그 대응법을 익혀야 합니다. 경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인과 기업이 적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배웁니다. 둘째, 소비 습관 개선과 전략 방법을 배웁니다. 생활비 절감, 주거비 및 식비 관리, 스마트 소비법 등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전략 방법을 제공합니다. 강의의 핵심 주제입니다. 주제 1. 물가 4% 시대에 맞추어 전략과 소비, 투자 전략을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주제 2. 경제 변화 속에서 나의 자산을 보호하고 증대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주제 3.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다양한 투자처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자산 배분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 강의는 다음과 같은 5개 그룹의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룹 1. 직장인 및 경제를 책임지는 분, 그룹 2.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그룹 3. 신혼부부, 그룹 4. 투자에 관심 있는 개인. 다음은 강의 목차입니다. 이 코스는 총 3개의 모바일 마이크로 러닝 클래스로 구성하였으며 각 클래스당 약 5분 정도의 모바일 동영상 쇼츠, 멀티미디어 강의로 구성하였습니다. 강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강 물가 4% 시대의 경제 변화와 그 대응법, 제2강 물가 상승 속에서 생존하는 전략 방법, 제3강 물가 4% 시대를 대비한 투자 전략 등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화입니다. 인플레이션 서바이벌 물가 4% 시대 전략 투자 제1강입니다. 제1강의 주제는 물가 4% 시대의 경제 변화와 그 대응법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4%에 달할 때 일반 가정의 생활비와 자산 관리가 큰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물가 상승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을 보호하며 성장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제1절 물가 상승과 경제 환경 변화입니다. 먼저 물가 상승률 4%라는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가 상승률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4%라는 것은 1년 동안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품목의 가격이 평균 4%가량 올랐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100만 원을 소비하던 가정은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104만 원을 소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계 부담을 더욱 키우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4%라는 물가 상승률은 단기적으로 큰 영향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누적 효과는 매우 큽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경제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2절 개인 경제에 미치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가가 상승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즉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물건과 서비스의 양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년 전 10만 원으로 사던 물건이 오늘날에는 10만 4천 원이 되어 버립니다. 이처럼 물가 상승은 우리의 지출 구조를 바꾸고 그에 따라 가계 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물가 상승은 또한 저축과 투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금이나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자산의 가치는 시간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 이자율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략뿐만 아니라 자산 증식 전략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제3절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기본 전략입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략은 인플레이션 대응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수 지출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전략은 크게 스마트 소비와 지출 구조 개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스마트 소비입니다. 스마트 소비는 물건을 살 때 단순히 가격을 비교하는 수준을 넘어서 가성비와 필요성을 기준으로 소비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용품을 구매할 때 브랜드보다 품질과 가격의 균형을 우선시하는 방식이 스마트 소비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스마트한 전략 방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소소한 지출을 관리하는 것에서 나아가 장기적으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지출 구조 개선입니다. 지출 구조 개선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고정 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비효율적인 고정 비용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기 구독 서비스나 사용하지 않는 회원권, 유휴 자산 등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비나 통신비, 에너지 비용 등을 최적화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전략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비는 가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 항목입니다. 월세나 대출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의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대출 리파이낸싱을 고려하거나 집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난방 및 전기 요금을 절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 전략을 위한 마인드셋 전환입니다. 전략은 단기적인 노력보다는 지속적인 마인드셋 전환을 필요로 합니다. 즉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전략을 위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한번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간단한 요리를 하거나 물건을 구매할 때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러너 여러분, 물가 상승률이 4%에 달하는 경제 상황에서 우리는 단순히 가격 인상에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자산 관리와 지출 최적화를 통해 경제적인 압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스마트 소비와 지출 구조 개선을 통한 전략을 시작해야 하며 이후에는 효과적인 투자 전략을 통해 자산을 보호하고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 2025년 경제의 변화를 대비하며 보다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재정적인 안정과 성장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화입니다. 인플레이션 서바이벌 물가 4% 시대 전략 투자 제2강입니다. 제2강의 주제는 물가 상승 속에서 생존하는 전략 방법입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시대에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넘어서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전략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실제로 물가 상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1절 생활비 절감을 위한 스마트 소비법입니다. 물가 상승 시 가장 먼저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는 생활비의 증가입니다. 특히 식료품, 연료, 주거비 등 기본적인 생활 비용의 상승은 가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마트하게 소비를 하여 이러한 증가된 생활비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필요와 욕구의 구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지 않고 소비를 합니다. 그러나 필요는 생활에 꼭 필요한 소비이고 욕구는 일시적인 만족을 위한 소비입니다. 물가 상승 시대에는 이러한 소비를 잘 구분하여 꼭 필요한 소비에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쇼핑 등은 줄이고 반드시 필요한 물건만 구입하는 것이 전략의 첫 걸음입니다. 둘째, 가격 비교와 할인 적용입니다. 스마트 소비의 핵심 중 하나는 가격 비교입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격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여러 곳에서 가격을 비교하고 할인 이벤트나 쿠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셋째, 대체 상품 선택입니다. 필요한 제품을 구입할 때 가격이 높은 브랜드 제품보다는 대체 제품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브랜드에 집착하지 않고 품질이 비슷한 대체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많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급 브랜드 제품 대신 일반 브랜드 제품을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제2절 스마트한 식비 관리와 에너지
에너지 전략법입니다. 식비와 에너지는 가계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입니다. 특히 물가가 상승하면 식료품 가격이나 에너지 비용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 항목에서 효율적으로 전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식비 절감을 위한 계획적인 소비입니다. 식비 절감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적인 쇼핑입니다. 식사를 미리 계획하고 그에 맞는 재료를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계획 없이 마트에 가면 불필요한 간식이나 먹고 싶은 음식이 눈에 띄어 장바구니에 담기 쉬워집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식단을 미리 계획하고 그에 필요한 재료만 구매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둘째, 남은 음식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남은 음식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 방법입니다. 셋째, 에너지 전략을 위한 습관입니다. 에너지 전략은 월별 고지서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에너지 전략을 위한 습관으로는 먼저 불필요한 전자제품 전원 끄기, 냉난방 효율화가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제3절, 월세와 대출이자 부담 줄이기입니다. 주거비는 가계에서 가장 큰 지출 항목 중 하나입니다. 특히 월세나 대출이자 부담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월세 전략을 위한 전략입니다. 월세를 전략하는 방법으로는 주거지의 크기나 위치를 재검토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금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교통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월세가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월세 이외에도 관리비나 공과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대출 이자 부담 줄이기입니다. 대출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출 리파이낸싱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이자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변동금리로의 전환이나 다시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상환 기간을 조정하여 월 상환액을 줄이거나 일시 상환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 보십시오. 존경하는 러너 여러분, 이번 강의를 통해 물가 상승 시대에 대응한 실용적인 전략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스마트 소비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식비와 에너지 전략을 실천하며 주거비와 대출 이자를 관리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클 수 있지만 이러한 전략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화입니다. 인플레이션 서바이벌 물가 4% 시대 전략 투자 제3강입니다. 제3강의 주제는 물가 4% 시대를 대비한 투자 전략입니다. 물가가 계속 상승하면 화폐 가치가 감소하고 이는 투자자들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에 맞서는 전략적인 투자 방법을 통해 자산을 보호하고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도 존재합니다. 제1절 인플레이션에 맞서는 투자 전략입니다. 물가 상승이 4%를 넘을 때 통상적으로 그 가치는 절하되며 이는 금융자산의 실질 수익률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 해지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 해지는 물가 상승에 의한 자산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째, 실물 자산에 투자하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금, 원자재 등은 물가 상승에 따라 가치가 함께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은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 시기에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부동산은 물가 상승에 맞추어 매입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실물 자산은 인플레이션에 강한 자산군으로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물가 연동 채권에 투자하기입니다. 물가 연동 채권은 물가 상승률에 맞추어 원금과 이자가 조정됩니다. 물가 상승에 따라 지급되는 이자와 원금이 증가하므로 인플레이션 시대에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고배당 주식 투자입니다. 고배당 주식도 물가 상승을 대비한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상승기에는 기업들이 매출 증가를 바탕으로 배당금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배당 주식에 투자하면 물가 상승에도 일정한 배당 수익을 통해 실질적인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2절 물가 상승에 따른 투자처의 변화입니다. 물가 상승이 4%를 초과하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전통적인 투자처가 어떤 영향을
영향을 받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자산군의 특성을 바탕으로 물가 상승기에 어떻게 전략을 세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식입니다. 주식 시장은 물가 상승에 민감한 자산군입니다. 물가 상승이 기업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고 소비자 물가는 높아지므로 기업의 이익률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산업군, 특히 식료품, 의료, 전기 및 가스 등의 필수 소비재 기업들은 물가 상승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으며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채권입니다. 채권은 물가 상승기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일어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에 대한 투자는 금리가 높은 시기에 단기 채권이나 변동금리 채권에 투자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또한 물가 연동 채권을 활용하면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물가 상승기에 강한 성향을 보입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이나 주거용 부동산은 물가 상승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서 건축비나 자재비도 상승하게 되어 부동산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지역적인 특성이나 시장의 변동성을 잘 분석한 후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제3절, 실물 자산과 디지털 자산의 활용입니다.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투자처뿐만 아니라 대체 투자처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체 투자처란 주식, 채권, 부동산과 같은 전통적인 자산군 외에 다양한 자산군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실물 자산과 디지털 자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실물 자산입니다. 금, 은, 원유 등은 실물 자산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자산들은 물가 상승 시 실물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금은 특히 물가 상승기에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둘째, 디지털 자산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과 같은 디지털 자산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일정한 공급량을 유지하고 있어 인플레이션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불리며 물가 상승기에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러너 여러분, 이번 강의를 통해 물가 4% 시대를 대비한 효과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가 상승에 맞서기 위해서는 실물 자산, 물가 연동 채권, 고배당 주식 등 다양한 자산군에 대한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체 투자처인 금, 은, 비트코인 등도 물가 상승을 해지하는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 상승기에 잘 대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각 자산군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분산 투자 전략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지금까지 이번 강의를 저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